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시하는 투자 각도기 각수한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심심했네요, 시장이. 네. 오르지도 않고 뭐 떨어지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개별 주식들 중에는 상당히 오름폭이 큰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특히 유통업에 요즘 좀 M&A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인터파크에 이어서 한샘도 M&A 대상이 됐더라고요. 네네. 네, 물건이 나왔는데 이따 전해드리고 일단 시장부터 말씀드리면은 코스피는 0.2% 하락, 네. 코스닥은 0.16% 상승했습니다. 둘 다 하락하다가 코스닥은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6천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수,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3,1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예, 업종 상승률 1위는 유통업이었는데요. 이 섹터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올랐던 건 한샘 25%나 상승을 했고 시간으로 지금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뭐 결국 30% 오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대주주 주분 판다고 했고요. 네, 1위 한샘이 이제 IMMP한테 경영권을 매각한다라고 이제 MOU 체결했다는 공시가 시장이 끝나고 나서 3시 반쯤 넘어서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전에는 어차피 뉴스로 많이 알려졌는 사실인데 이제 공시로 공식화가 됐고요. 직계 가족이 경영의 뜻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부재한 상황이라서 조창걸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 30%를 매각한다라고 알려졌고요. 한샘이 제시한 매각 가격은 1조 5천억 원, 주당 한 22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네네. 전일종가가 11만 7,500원이었거든요. 여기에 비해 2배 수준이고요. 네. 오늘 장중으로는 25% 급등한 종가 기준으로도 한 50% 더 높은 가격입니다. 네. 현재가는 올해 예상 PER이 한 40배 수준이거든요. 오늘 오른 가격이. 근데 이제 매각 가격으로 보면은 PER 60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팔만하다. 왜냐하면은 이케아 같은 게 너무 치고 들어오잖아요. 너무 치고 들어오죠. 네, 이케아 영업이익도 많이 가보셨어요? 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가봤죠. 어떻던가요? 좀 다리가 아프던데요. 우리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미로 같아서. 우리는 쇼핑하는데 가면 빨리 나오고 싶어. 들어가는 순간. 저는 30분 이상 하면 조금 약간 멀미할 것 같아서. 들어가는 순간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잘 참아야죠. 근데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PER 60배면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웃기잖아. 2차 전지 정도의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아니, 사실은 이게 그 리테일 마켓 빼고는 도매 마켓으로 따지면 건설사 하천인데, 그죠? 건설사는 얼마 안 비싼데 얘네는 그보다 월등히 비싸. 물론 이제 뭐 알록달록하게 잘 만들고 막 교체 수요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경쟁자가 너무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그거 치면 상당히 싸진 않은데 이 PEF가 뭔가 뜻이 뭔가 있나 봐요. 사실 이제 생각? 전혀 가구업이랑 상관없는 사모펀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IMMP가 또 다른 관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네, 어떤 회사를 갖고 있죠? 제가 그거는 까먹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회사 시너지를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이제 외주 주문을 해서 주문 제작을 인테리어를 주문 제작을 하고 이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한샘을 인수를 하면은 뭐 공급처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받을 수 있고 뭐 한샘도 온라인 진출도 활발해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 보이는 가격에도 인수를 하려는 것 같고요. 지난번 남양유업하고는 좀 많이 틀려. 약간 남양유업도 훼손이 많이 됐고 여기도 일부 좀 훼손설이 있잖아요. 뭐 추문이 약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그쪽하고는 남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남양은 안 비싸게 샀다. 현재가보다 꽤 비싸게 샀지만 안 비싸다 이게 느껴졌는데 이건 조금 다르네요, 결이. 주가가 다 올라왔죠. 매각 가격 근처까지. 네. 한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어저께 인터파크가 23% 올랐잖아요. 매각한다는 소식만 알려졌는데 오늘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이커머스 가격을 보고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느껴졌어요. 얘들은. 네, 근데 인터파크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조가 넘습니다. 엄청 많죠. 아니면 아이마켓 코리아 이런 데 엄청나잖아. B2B. 아이마켓 코리아가 2조 8천억 차지합니다. 매출액. 그래서 그거 빼면은 매출액이 한 3천억 후반대 정도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신문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아이마켓 코리아는 매각 대상이 아닌 걸로 아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를 빼고 계산을 한다면 지금 인터파크의 시가총액에는 자회사 아이마켓의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나서 인수 가격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이마켓 코리아도 8.4%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 sek터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고려 아연이 이제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 생산을 LG화학하고 합작사를 설립한다라고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아직 구체적인 지분율이나 투자 금액, 생산 설비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요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고려 아연에게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11% 상승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죠. 고려아연 같으면. 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고려아연은 따상이다. 이거. 몇 상이다, 몇 상. 11% 오른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한 회사잖아요, 1.1% 오르면은, 아, 그렇군요. 이러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좀 변동폭이 높은 걸 봤는데요. 11%는 정말 많이 상승한 참 거죠. 싼 회사였어요. 대표적으로 싼 그렇죠. 회사.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생산에 참여한다. 어저께 소식 들려드렸잖아요. 이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캔을 이 캔 소재를 두 회사에 공급하는 TCC 스틸이 오늘 5.6%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2차전지 다른 소재들도 다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대주전자 재료 11%, 네. 에코프로비엠 6%, LNF 5%, 네. 뭐 솔루스 전는 소재 한 3.7%다 반면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금이 갔어요. 확실히 페어 트레이딩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꺼지고 이쪽은 올라가고 롱숏이 서로 뒤바뀐 이제 상황 아닌가 할 정도로 닝더스타이 많이 빠졌나요 오늘? 아니 많이는 안 빠지고 2% 정도 빠졌습니다. 네, CATL입니다. 네. 인더스타이.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어저께 오후 6시 기준으로 1288명을 돌파했다라고 네. 연합인포맥스 가면서 소식을 받고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수치는 1615명이었습니다. 예.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그래서 좀 시장이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별로 상관없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부스터 역할을 했지. 단기로 살짝 빼고 부스터 역할하고. 이게 계속 코로나 역할이었으니까. 네. 네. 근데 확진자 수만 보면 진짜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수도권이 1179명으로 한 75%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다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한테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졌죠. 미국에서도 뭐 감염된 사람의 99.7%는 미접종자다 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국에서 55세에서 59세 국민들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원래 중단됐었잖아요. 네.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었는데 빠르게 또 퍼진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더 이상은 위험 요인으로 인식을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끼친 거는 이제 여행, 항공, 극장 관련주들 약세를 보였는데요. 1~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확진자 수 증가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방어를 잘 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하나 투어가 2.6% 빠졌고 모두 투어가 2.4% 빠졌고 네. 강원랜드가 2% 빠졌고요. 여행주가 좀 2%대 하락을 기록을 했고 GKL 파라다이스 마찬가지로 한 2% 빠졌고 대한항공, 티웨이항공은 1%대 하락, 제주항공은 1.7% 오히려 올랐는데 뭐 유일하게 올랐네요. 항공사 중에 CJ CGV도 1.5% 하락했는데요. 정부에서 그 6월 30일에 사이판하고 트래블버블 체결을 했잖아요. 네,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네, 근데 그 체결할 때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면은 네. 이거를 중단하자 이런 조건이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종료가 될까 안 될까 계속 우려를 했었는데 아마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이판 항공 운항은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24일부터 재개가 되고요. 티웨이 항공은 29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고 또 사이판 이외에도 싱가폴, 태국, 괌하고 트래블버블을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번외 소식인데요. CJ CGV가 자동차 극장 하고 있는 거 아셨나요? 아, 몰랐습니다. 자동차 극장 근데 가보신 적 있나요? 있죠. 아, 역시 저희 때는 별로 없어가지고 가본 적이 없어요. 저 코로나 초기 때 자동차 극장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때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데이트하러 가는 곳이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 터지고 나서 그 직후에는 이제 극장 못 가니까 자동차 극장이 엄청 붐볐거든요. 그때 갔더니 차량 1시간 전부터 대기줄이 서 있었어요. 입장하기 그렇군요. 전에. 예. 근데 많이 못 들어가잖아. 한 100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네. 못 들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6월 말부터 6월 25일에 인천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이런 그게 굉장히 많이 커졌다. 이런 느낌 듭니다. 저희 어렸을 땐 비디오 방이었어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비디오 방 아십니까? 알죠. 네. 비디오 방 가면 비디오를 봤는지 안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자동차 극장 가면 그 영화를 봅니까? 아, 근데 조금 허리가 아파요. 이게 의자가 불편해서. 자동차 의자가. 자동차 의자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예.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어저께 미국 6월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4.9%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거다였는데 많이 5.4%가 올랐죠? 높게 나왔고요. 근원 CPI는 4.5% 나왔습니다. 네, 근원 CPI는 뭐 그 음식료와 석유 제품을 뺀. 네,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제 네. 에너지 쪽은 빼고 네. 뭐 계절성 있는 그 농산물 그쪽도 빼죠. 네, 요것도 4.5%나 나와서 전월 대비로는 0.9%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월 5월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1.4%를 돌파를 했는데 사실 그대로 다시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있었는데 입찰 결과가 수요가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입찰 결과 수요가 낮으면 금리를 올려야 물건을 사니까 금리가 네, 그렇죠.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소식 직후 10년물 금리가 1.437까지 갑자기 쫙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시 다 빠져 있어요. 네, 최근엔 지금은 다시 한 1.4 조금 1이에요. 1.41이네요. 예, 현재. 네. 네. 그 생각보다는 이 CPI가 많이 나왔지만 그게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 건 조금 약했다. 금리 상승 연결 안 되는 거고 안심하고 좀 믿고 있는 거지 뭐. 아, 일시적인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채권 시장은 조금 더 강하게 그렇게 믿어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자꾸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이 너무. 저도 말하면서 어제도 저 실수했더만 그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를 금리가 오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헷갈리는데 그 어쨌든 지금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자기네 가격 상승, 채권 가격 상승, 금리 하락 쪽으로 계속 유리하게 모든 걸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쿠팡 관련된 소식인데요. 쿠팡이츠 마트라는 게 있나 봐요. 쿠팡 이츠 먹는 거. 네, 쿠팡이츠 마트. 기존에 이제 편의점을 직접 가서 보통 사는데 배민하고 요기요에서 편의점 배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아니 편의점 가서 사 먹지 뭘 그것까지 배달을 시켜? 정말 가끔 귀찮을 때는 저는 이제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배송하고 그럼 하거든요. 아이스크림이랑. 1,000원짜리 배송을 하면 얼마 내야 돼요? 여러 개 하죠. 근데 배송비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 네. 그거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배송비 있고 과자 같은 것도 실제 3,000원, 가서 사는 것보다 3,000원, 5,000원, 3,000원, 5,000원 더 내고 하는 거예요? 5,000원까지는 더 안 내고요. 배달비가 뭐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키면은 한 30분에서 40분 걸리거든요. 정말 네. 빨리는 30분인데 네. 쿠팡이츠가 6분 만에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는, 지금 물론 전 지역은 아니지만 그건 아파트 옆에 편의점인 경우가 그게 가능할까 말까고. 예,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소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희 집은 편의점까지 1km 정도 걸어야 돼요. 아, 양평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는 양평보다 좀 더 들어가. 네, 아, 더 네, 들어가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 중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의 본질인 사실 근거리 오프라인 쇼핑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 도심의 소규모 물류센터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MFC)라고 불리는 요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문 접수 후에 라이더를 섭외해서 배송하는 방식으로는 15분 내에 배송할 수 없다. 쿠팡은 비용 부담과 관계없이 라이더를 직고용해서 MFC를 다른 지역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그냥 자기 안에다가 그 풀필먼트 즉 창고에다가 편의점 마켓 물건들을 그냥 다 넣어놓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들고 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거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항상 그 창고에 대기를 하고 그것도 있나 무조건 오토바이네. 이거는 뭐 자전거 타고는 못 가겠네 6분 만에. 그렇죠. 근데 이 서비스가 완전히 전국에 다 골고루 퍼졌을 때는 6분은 솔직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뭐 서비스 일부 지역에서만 하니까 이게 가능해 보이는데. 아니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떴어. 근데 21층까지 가. 그거 기다렸다 가면 6분 안에 갈 수 있으려나? 뭐 그런 약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근데 SK증권의 유승우 애널리스트는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편의점을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잡아먹힌다 이거지. 근데 이게 편의점이 뭐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편의점 몇 개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물건 갖고 와서 될 일은 아니네. 아, 이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을 그대로 쿠팡이츠 같은 데서도 그 똑같은 물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쿠팡 편의점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 뭐 남의 편의점을 들렸다 사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시간을 줄인다는 건 그렇죠. 거기서 앞에서 누가 또 계산하는데 또 카드 꺼내는데 시간 걸리고 아저씨 이거 하나 더 해주세요. 막 이러면
6분, 20분 안에 30분 안에 힘든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직고용을 해가지고 라이더들을 직고용을 해가지고 그 MFC 안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그 뛰어나가는. 2,500원 받아도 답 안 나오는데. 이게 근데 2,000원 받았다고 하는데요, 배달 요금을. 근데 2,000원 받아도 무슨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오죠. 하루에 그러니까 100건은 마켓을 100건을 뺏겠다 이거죠. 100건을 해야 돼. 100건. 100건을 해야 20만 원 일당 받고.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그 제품 가격을 한 2-300원 더 높게 받는 거죠. 똑같은 과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답 안 나오는 사업을 하네. 어쨌든 지금 계속 적자 보면서 이런 그러니까 시장을 시도를 넓히겠다, 계속하고 있어요. 점유율을 예. 높여가겠다라는 거고 편의점 시장을 뺏어오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여지네요. 소비자 효용은 사실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업계 사람들은 죽을 맛 아닐까요? 저 같으면 너무 편의점은 소름 깜짝 끼칠 것 놀랐죠. 같아요. 지금 예. 이렇게 되면은 어디 리테일은 주가를 잘 봐야 되겠네.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게 얼마나 과연 확대가 되면서 배송 시간을 이대로 6분 이 정도 가깝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는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이 편의점도 무너뜨리나 뭐 이런 타이틀이 달리는 날이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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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기사를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소름 끼치면서 80조 원 밸류를 진짜 받을 만할까 이런 생각도 돈이 들더라고요. 생겨서 그렇지. 돈이 생겨서 모든 거 유통의 애플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젊으신 분들 이거 뭐 3,000원씩 더 주고 하지 말고 그냥 직접 가서 사서 드세요. 종잣돈 모일 때까지는 푼돈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런가요? 제가 그거 잘 못 막아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종잣돈 잘 안 그렇게 쓰면은 종잣돈 죽어도 안 만들어져. 산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안 쓰고 살기는 사람이 너무 찹찹해 보이더라고. 그쵸? 후배들한테 밥도 안 사고 막 그런 건 좀 안 좋은 선배죠? 아이 그럼요. 후배들한테는 사야죠. 네. 별로 후배가 없으시죠 아직? 저 아직 후배 있는 후배는 좀 사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배 많이 생기면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메리츠에서 이제 오펙 합의 결렬에 따라서 유가가 지금 폭락할까 말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줬는데요. 오펙 플러스 웨이는 기본적으로 만장일치가 원칙인데 지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관계 지금 갈등으로 회의가 결렬되었죠. 네, 그러면서 유가도 막 급등하고 했었는데요. UAE가 감산에 반대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UAE의 원유 생산 가동률이 6월 기준으로 6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오펙 평균이 77%이고요. 오펙 국가 중에 가장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동률이 낮을까를 보면 생산 능력은 확대되었는데 이 감산 합의 때문에 산유량을 못 늘리고 있기 때문이죠. 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UAE의 생산 능력이 약 33%나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일일 420만 배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로 인해서 오펙 합의가 결렬되면 이 감산 공조가 깨져서 경쟁적인 증산이 일어날 것이고 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유가가 폭락할 것이다. 이런 네. 우려도 저번에 한번 제기를 해주셨죠. 그러면 이거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점검을 해줬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오펙의 역사를 보았을 때 2016년 11월 이후에 이어지는 감산 공조는 30년 만에 오펙이 시장 지배력의 헤게모니를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거론을 해줬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공급자 우위인 이 초과 수요 시장에서 오펙의 감산 공조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다 지금까지 이런 이유를 거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펙에게는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이 둔화된 현재 상황이 약화되었던 원유 시장 지배력 회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경쟁적인 증산이 아니라 완만한 합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가는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되겠네요. 네, 유가도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국내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요인들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오르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어쨌든 빨리 좀 저기가 이란하고 핵 협정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논리는 이란하고 핵 협정이 마무리되면 다른 투자의 기회가 한국에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란의 그 미사일을 기술을 공급해준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 이란이 해결이 우선이다. 그 북한이 국제사회에 등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 등장하면 또 다른 하나의 섹터가 열리는 거죠. 투자의 섹터가. 많은 것이 변모를 하겠죠. 많은 산업의 재편이 일어나겠죠. 너무 돈으로만 보나 세상을? 근데 돈이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잖아 이란 애들을. 그러니까 이란이 못 들어오는 거지. 자기네 쏠까봐 무서운 거지. 네, 좀 러프한 얘기였습니다. 역사학자는 아니라는 거. 네. 네, 뭐 어제도 연합인포맥스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나치파님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해주셨고 또 노근창 센터장도 실전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들으니까 훨씬 더 재밌더라고. 방송에서 들을 때보다. 어제 그리고 준비를 제대로 해갖고 오셔가지고 네,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이죠. 네. 네.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반도체 방송. 그렇죠. 왜냐면은 막 그냥 전문적인 단어를 쫙 푸는데 그걸 중간에 이건 이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이 흐름이 끊길까봐 그렇죠. 못 끼어들겠는 거지. 일단 듣긴 나도 들어요. 저도 부족하니까 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저도 다시 한번 복습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